총 114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님들의 숫자가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의 상황입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한 달 뒤인 6월 말이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종료됩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년 반 가까이 헌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의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재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야당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학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의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법도 아닌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의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금 이 시각 본회의에 불참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대다수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의 첫 문장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한 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적 의무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쟁 속에서는 헌법적 선서를 내팽개쳐도 헌법을 위반해도 그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을 4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헌법 제30조 60일 이내의 의무 의결 조항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왜 발의했습니까?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내의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달라도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몰고 갔고 야당의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떠밀리자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70%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내각제 개헌을 한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30년 만에 국민 개헌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 개헌의 기회만 놓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모든 정당 후보들의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둘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 권리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습니다. 셋째,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의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틀을 무수히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무감해져버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보편적 의사와 동떨어져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는 행태로부터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 혁신 없이 또다시 개헌을 거론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 현재의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할 그리고 사실상 부결될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만의 개헌안이 아닙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헌을 논의할 국회의 자격 역시 국민들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무수한 노력,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를 향한 냉엄한 민심을 직시하고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결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국회가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다 함께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지 약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한 국민적인 열망을 모아서 2017년 1월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 개헌특위위원으로서 약 반년간 논의와 토론에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정쟁의 대상이나 정략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이 시대와 국민들이 바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대의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은 본인들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 논의를 오직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 개헌 발의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여 정부 개헌안을 국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으로 87 헌법 이후에 변화된 시대적 과제를 담은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헌법 개헌안입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담아냈으며 진정한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 등 이 시대가 진정 바라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온전히 담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국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고 의무입니다. 국민께서는 지난 1년간 국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며 끈기 있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개헌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국회는 한 발짝도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정안 통과 시한조차 국회는 정쟁을 일삼으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논의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개헌안 의결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방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은 우리들의 주권자이고 헌법의 주인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발 뻗고 나서야 됩니다. 개헌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금산 계령 출신 김종민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6개월 가까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우리 헌법 정신의 근본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개헌특위 하면서 내린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 국민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해서 과태료 5만 원을 차를 세워서 과태료 5만 원을 물리는 이 권력이 실제 현장 권력입니다. 현실의 권력입니다. 인신구속을 해서 재판을 해서 벌금형을 내리는 이 권력이 현장 권력입니다. 실제 권력은 집행 권력에 가 있습니다. 행정집행 권력, 사법집행 권력이 현실의 권력입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본질적 권력, 이 본질적 권력이 이 집행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합니까? 어떻게 국민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민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민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의주권이고 대의권력입니다. 이 대의권력이 이 집행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국민적으로 통제해라, 이 명령을 내려서 새로 발명해낸 인류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이 대의 권력입니다. 문제는 이 대의 권력이 국민 주권에 위임받은 이 방향과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날 때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 대의 권력이 과연 이 국민 주권을 대변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1년 6개월 개헌 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대의 권력을, 집행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길인데 왜 반대합니까? 국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당과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개헌 열차는 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실, 무능 국회, 이 대의 권력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6월 13일 국민투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했습니다. 당리당략에 어긋난다고, 당리당략에 손해가 된다고 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위헌입니다. 이게 당리당략에 어긋난다고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이 국민적 개헌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 대통령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찬성이든 반대하든 국회는 이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라고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 국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라고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이 당리당략에 어긋난다고 의논을 안 했습니다. 저는 대의주권, 대의권력의 핵심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 우리 당의 의견, 심지어는 지지자들의 요구까지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지지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이 토론의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 논의 과정의 가장 핵심은 국회가 대의 기능을 포기한 것, 당리 당략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생각한 우리 당의 의견, 내가 생각한 내 이 좁은 소견,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논하지 않은 것, 법에 정해진 의논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주권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주권을 계속된다면 이번 대통령 발의안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개헌 논의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대의주권을 담당한 국회가 국민주권을 대신해서 오로지 국민주권의 공공선이 무엇인지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법을 4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헌법 제30조 60일 이내의 의무 의결 조항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왜 발의했습니까?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내의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달라도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몰고 갔고 야당의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떠밀리자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70%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내각제 개헌을 한단 말입니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30년 만에 국민 개헌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2년 전 저는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학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의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법도 아닌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의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금 이 시각 본회의에 불참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대다수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의 첫 문장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한 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헌법적 의무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쟁 속에서는 헌법적 선서를 내팽개쳐도 헌법을 위반해도 그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114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님들의 숫자가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의 상황입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 개헌의 기회만 놓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모든 정당 후보들의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둘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 권리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습니다. 셋째,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의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틀을 무수히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6월 동시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무감해져버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보편적 의사와 동떨어져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는 행태로부터 황골 탈퇴해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 혁신 없이 또다시 개헌을 거론한다면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 현재의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할 그리고 사실상 부결될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만의 개헌안이 아닙니다. 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한 달 뒤인 6월 말이면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종료됩니다. 우리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년 반 가까이 헌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의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재헌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야당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에 의장으로서 외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